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에 대해서 살펴보죠. 핵심 강의로서. 자, 소방안전관리제도 제1장이고요. 제2장과 관련돼서 소방기본법 제3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4장과 관련돼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건축관계 법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장 소방안전관리제도 제2장 소방기본법은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소방기본법과 관련돼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제 5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54조와 관련돼서 특히 소방대대의 생활안정을 반자 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1번과 관련돼서 화재 또는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이거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그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우리 소방기본법 56조 3항에서 전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서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오늘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이제 우리 화재 등의 통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야 소방 활동을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되고 있다. 지금 이제 시장지역 밀접지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그 밖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요거는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과 기준표에 대해서는 19조, 제19조와 관련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옥과 관련돼서는 부과권자는 제2조 개별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고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아니하다라는 것. 방가루 1번 보시고 방가루 2번, 방가루 3번, 방가루 4번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반 행위와 관련돼서 특히 감옥과 관련돼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사항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내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즉 과태료 금액과 관련돼서는 500만 원입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특히 소방활동에 지장을 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과목과 관련돼서는 50, 100회. 그 다음에 이제 과목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100만 원의 횟수와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사목과 관련돼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 원입니다. 횟수와 관련돼서 횟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장과 관련돼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법은 화재의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소방 대상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공익 경쟁이 가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금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급 소방 안전 대상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자, 여기서 특히 이제 2호에 따른 1호 특급 소방 안전관리 사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사물은 제한다라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한 소방관리 대사물과 관련돼서 5개 소화전 장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사물. 자, 그러면 가스와 관련돼서 방가로 위반에 대해서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이상을 지급한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사업원과 관련돼서 방가로 사업원 있죠. 방가로 사업원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지하구가 있다라는 거. 자, 방가로 사업원 관련돼서는 읽어보시. 특히 자, 여기에서 300 감옥과 관련돼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5대 이상인 현관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으로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감옥과 관련돼서는 특히 자,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돼서 이 감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방가로 허분과 관련되어 문화재 보호법 23조 보물이라는 게 있고요. 보물 또는 국보로 증정 목적 건축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2급 소방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야 한 소방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 다음에 1호에 따른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래서 이 업무 기능장이 있고요. 자, 소방 공무원으로서 특히 이제 이번과 관련돼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특히 이 3번에 대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 놓고 소방청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사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자격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동식물은 참고 표시가 있죠. 동식물은 철강, 불연성 부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이어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조소 등과 같은 지하구는 특별소방 안전관리자 대상물 1급 소방 안전관리사무에서는 제외된다는 것. 제2사과 관련돼서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급 안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매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선정하는 동일 기간에 수행할 경기 2가지 이상의 자격을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경력의 경우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 기준별 실무 경력 기간을 해당 인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것이 1 이상이면 선임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 자, 보시고요. 자, 그만 소방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와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자, 소방 안전 이탈 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서 소방 안전관리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돼서 며칠 30일 이내에 선임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14일에 대해서 부과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향과 그것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진도 등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주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 자, 우리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대상은 역시 아직 범위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 대상물은 뭐냐? 자, 이거는 이제 특급, 1급, 2급, 3급. 요걸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특급입니다. 자, 특급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꼭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50점 이상. 지하층은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물이네요. 자, 30층 이상. 요때는 지하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급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이때는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방과로 이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때도 아파트는 제외요. 그래서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자, 1급 소방 안전관리자의 대상물. 자, 이름 제외되죠. 이름의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니까. 특히 우리가 관련돼서는 이제 2급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급, 2급, 1급, 특급 1급 제한,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공개, 국내 소화전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호스빌, 방식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공개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우리 많이 봤을 겁니다.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2,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2급 소방 안전관리자의 대상물이 되고요. 자, 지하구,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도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요. 보물 또는 국가로 지정된 목조 건물. 그래서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공동주택, 그 다음에 보물 또는 국보, 또로 고급적 건물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상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자, 간단하죠.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특히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꼭 우리 2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검은 소방시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화재 인구가 낮은,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 자, 화재 안전 기준을 달리 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19조에 따른 자체 소방과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서를 설치 않을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및 소방시대의 범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일제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꼭 선임한 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건설 공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신고,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건설 현장 공사 기본 계약서 사본, 여기 이제 안전관리.
자, 여기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설문하지 않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주 문제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선물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소방시설 공장 착공 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히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41층 냉동창고, 냉장창고 등 냉장창고에 대해서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관련돼서 자, 저기에서 이제 특히 1호 또는 3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하는 사항, 특히 1호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요. 3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이 있네요. 소방시설 관련돼서는 이제 소화설비, 경보설비, 자,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소화설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경보, 소리 울리는 것,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소방시설이라고 그래요. 소방용품이 있고요. 자, 무창청이 있죠. 무창청이라는 것은 지상청청, 감위 효과를 모두 갖춘 개구고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해서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면적의 합계가 해당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창청,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과목. 자, 나목이 있고요. 과목,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제 피난청은 이제 피난하는 청이죠. 피난청과 관련돼서. 자, 곧바로 지하로 갈 수 있는 출입구 있는 청을 피난청이라고 그래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여가 있죠.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와 관련돼서 이제 뭐요? 공동주택, 5층 이상 아파트, 5층 이상을 건축법상 아파트라고 그러죠. 기숙사 등 걸린 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후계 음식품 이용원, 요원 타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고요. 쭉 보면 이제 운수, 의료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노이자 시설,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에 이제 지하구 문화재, 복합 건축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계 있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자, 이반지 인재 제도는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은 관계 있는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회 조치 명령을 그 기관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조치 명령을 명령한 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 명령을 연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호 태풍 홍수 등. 자, 이번에 이제 이후에 경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호, 4호 시장 상고파 건축물의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 이번엔 5와 관련돼서는 특히 개선 조치에 위반한 죄지에 대해서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학년 3반이 되겠습니다. 자, 과태료죠.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자,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을 때는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
자,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러면 특별관리시설물 많이 들어봤죠? 바로 공항시설이라든지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을 뭐라 그래요? 바로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로서 지정문화유산, 그 다음에 우리 천연기념물 등 시설 등, 그 다음에 이제 육과 관련돼서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그 다음에 최고층 건축물, 지하경제, 복합 건축물과 관련돼서 구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향관이라든지 전력 및 통신 지하국, 그 다음에 석유 비축시설,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있고요. 화재 안전조사, 화재 안전조사라는 게 있네요. 화재 안전조사 대해서. 소방 간서장입니다. 소방 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누가? 바로 소방서장이, 소방 간서장이. 1호, 2호, 불성실하거나, 그 다음에 불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호 있고요. 3호, 그 다음에 4호, 그 다음에 소방 관련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호 있고요. 6호 재난예측정보, 그 다음 1호부터 6호까지, 화재, 외에 화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2호, 2항이죠. 2항과 관련돼서. 3번과 관련돼서 소방 간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 목적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남용권에 대해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규정을 해놨네요. 소방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이 있고요. 2번. 화재 예방조치. 화재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입니다. 모닥불, 흡연 등 하기 지급, 그 다음에 풍등, 소형결국은 아끼기, 영적, 용담, 불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그러면 제2항과 관련돼서 보면, 소방간서장. 주체를 잘 한번 보세요. 그러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화재 발생 염이 크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다음 각오를 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소방간서의장, 이걸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간서의장. 1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호, 3호. 3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소방 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이 있네요. 3항, 그 다음에 4항, 그 다음에 5항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이 있네요. 제18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지정하느냐? 바로 시도지사가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시도지사 관련돼서 특히 시장지역이라든지 교육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접한 지역, 그 다음에 육포와 관련돼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이렇게 되네요. 7호와 관련돼서 산업단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10호와 관련돼서 누가? 소방간서장이 화재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히 이제 이 항과 관련돼서 시도지사가 아까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특히 상황과 관련돼서 소방간서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에 따른 해당 화재 예방 강화지구 소방대사물의 위치,
안전 및 설비에 대해서 화재 안전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소방관세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항과 관련돼서 이제 명할 수 있고, 누가 명할 수 있어요? 소방관서의장이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방관서의장은 화재 예방 방어 기관의 관계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누가? 소방관서의장, 관서장이. 자, 이번과 관련돼서 시도지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에 따른 화재 예방 방어지구의 지정 현황, 그 다음에 안전조사 결과, 그 다음에 설치 명령 현황 등이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 포함된 화재 예방 방어지구의 화재 예방에 대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하셔야 됩니다. 누가 강화했죠? 바로 시도지사가 한다라는 것. 자, 벌칙과 관련돼서는 이제 3년 이하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있고요. 3학년 반이 있고요. 자, 1학년 1반이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보시고요. 자, 3호, 그 다음에 4호, 5호, 6호. 자, 자택의 부가기관과 관련돼서는 일반 기준이 있어. 일반 기준과 관련돼서. 특히 과목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일반인이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가중된 부가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일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 만약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반 행위에 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알라 처분 후 다시 같은 일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기준을 한다. 자, 기준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암기해 놓으시고 나목, 다목. 자, 방가로 4번, 방가로 5번, 방가로 6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그 밖에 일반행위 정도, 일반행위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개별 기준이 있죠. 그래서 개별 기준과 관련돼서 과목, 남목 3만원, 남목과 관련돼서는 200만원, 그 다음에 과목, 남목 300만원이 되겠네요. 자, 마목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에서 마목. 자, 24조 5항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자, 1차 위반은 이제 이거는 100만 원이고, 2차 위반은 200만 원이고, 3차 이상 위반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목 나와 있고요. 자, 마목.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 50만 원.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일 때는 100만원. 자, 지연신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자, 그러면, 자, 사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27조 제2항 위반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300만원. 자, 그러면 기간 내 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목, 그 다음에 차목에 대해서 보죠. 실무교육 받지 않으면 50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 그러면 1개월 미만이다. 50, 이상 30, 100만원. 3개월 이상이고 제출을 하려는 경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안전 악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 1개월 미만 이상 3개월 기준은 이제 머릿속에 써 있죠. 그래서 5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200. 자, 건축관계 법령에 대해서 소방관계 법령과 관련돼서 건축관계 법령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건축법의 목적. 자, 이범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자, 역시 공공복리 정진에 위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건축법, 방화구역, 방화구획,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한다. 자, 내하 구조가 있죠. 내하, 예자죠. 내벽, 기둥, 그 다음에 바다고, 지붕, 자, 주계단, 주요 구조부라고 돼요.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이제 연소의 우려가 적은 경우, 그 다음에 지하청, 자, 지하청. 자, 주요 구조부. 자, 주요 부분은 내기, 바다, 내기, 바보, 지주. 잘 안 외우지만 내기, 바보, 지주, 내벽, 기둥, 바닥, 그 다음에 지붕털, 주계단을 함께해요. 주요 구조부. 자,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내외 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정설하는 것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대수선이라고 해요. 건축물의 이제 건폐율 있죠.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건폐율이라고 해요. 자, 용역과 관련돼서는 자, 대지 면적의 연면적. 그래서 위에서 연대 잡으면 돼요. 건대 잡으면 돼. 자, 그러면 건대 그러면 대건 밑에서 할 건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대건 그래서 건폐율. 대연, 그래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방화문,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1번, 자, 2번, 3번, 그래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그 다음에 이제 40분 방화문이 있어요. 건축물의 피난시설 인도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화 구조와 방화벽에 대해서 구정이 되어 있습니다.